반갑다 했지. 노라나 되게 복지물 하나 했지. 반갑습니다. 이번에 1화를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가져오게 되었어요. 박수! 이번에 주제는 여기 아래 써있죠. 사연라디오 1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입니다. 오늘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니만큼 사연이랑 같이 그 물건의 사진도 같이 나올 예정이니까 다들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사연을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정말 설레는 3월이잖아요. 봄이잖아요. 이 봄에 맞는 사연이 하나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물건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산이네요. 뭘까? 이 우산이 왜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근데 처음부터 우한데? 첫 대사가 내 심금을 울렸어. 나 좋아하지 마. 대뜸 누나는 내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했지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땐 누나는 제게 친구 그 이상은 아니었으니까요. 어딜 가든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들렸었고 가끔씩은 카페에서 꽃송이가 또 들을 수 있었던 그의 봄. 스타벅스를 좋아했던 누나에게 아침 6시 30분에 줄을 서서 산 우산을 선물했고 친구 이상은 아니라고 했던 저와 누나는 엉뚱하게도 누나의 고백으로 연애란 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줄을 서서 스타벅스 한정판 우산을 사서 선물하는데 친구는 아니라고? 밤바다 보러 갈래?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밤바다가 보고 싶다던 누나의 말에 멀리 밤바다를 보러 갔던 날 비가 조금 내렸고 작은 스타벅스 우산을 둘이서 썼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감기 몸살을 된통 알았습니다. 우산이 좀 작긴 했었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은 모두 그러하듯 우리의 연애도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됐고 좋아하지 말라던 누나의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던 건지 모두 알게 되었던 날에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왜요? 라고 묻지 않았던 때문일까요? 누나는 그때 이유를 물었다면 더 가까워지기 전에 모든 걸 이야기하려 했었다 말했습니다. 이거 받아!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누나는 제게 스타벅스 장우산을 선물했습니다. 2년 전 봄날에 선물했던 우산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한쪽 어깨가 다 젖었을 때 생각했었답니다. 얘는 어울리지도 않게 작은 우산 말고 장우산 쓰지 라고요. 저는 사실 우산을 참 자주 잃어버리곤 해서 편의점 우산을 주로 썼고 덕분에 편의점에 우산값만 10만 원은 더 쓴 사람인데 이 우산은 아직 잘 쓰고 있네요. 크기는 덩치에 어울리지만 예쁜 패치워크 우산은 가끔 회사에 쓰고 갈 때면 아직도 어색한 눈길을 잔뜩 받곤 해요. 그래도 지금의 저에겐 이 우산이 가장 소중한 물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나의 그 사연이 뭐였죠? 왜 날 좋아하지 말라고 했죠, 누나가? 왜? 너무 궁금해요. 요거 제가 처음에 이 사연을 딱 꼽은 게 이게 제일 먼저 들어온 사연이에요. 누가 나한테 사연 올려주나 안 올려주나 하고 내가 두근두근하면서 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보고 있잖아. 근데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제일 첫 문장이 나 좋아하지 마 이거였어. 내가 얼마나 설렜겠어. 예. 아이고 뭐 지금은 뭐 각자 예쁜 연애하고 그러고 있겠죠. 얼마나 지난 일인지 모르겠지만 각자 자기의 삶을 잘 살고 있겠죠. 다른 우산을 써도 생각나지 않을까? 그런 건 평생 생각나지 않을까? 좀 부러울지도. 아직 연애를 안 하니까 가장 소중한 거 아닐까? 아직 다음 연애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저게 제일 소중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겠어. 뭔가 더 소중한 사람이 생겨서 다른 물건이 생겼으면 그게 더 소중해지지 않았을까요? 누나보다 더 내 마음을 두드린 사람을 아직 찾지 못한 거야. 나왔다. 슬픈 이별로 아직 그녀를 잊지 못한 거지. 야 이거 스토리가 나와버렸다. 앞으로 난 스타벅스 장우산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내 마음속에 이미 너희는 애니메이션 한 편을 찍었어. 봄이다. 여름이었다 말고 봄이었다. 자, 첫 번째 사연자님의 신청곡 성시경의 여우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눈빛 촉촉히 빛나지.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저에게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물건은 마라톤을 완주했을 때 받은 메달입니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3년 3.1절에 올림픽 공원에서 한 마라톤인데 동생이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솔깃해서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러닝을 꾸준히 하고 있어서 5km 정도는 쉽게 뛰어서 스스로 한계를 깨보고자 10km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도 뒤도 너무 대단해. 5km를 쉽게 뛴다는 것도 너무 대단하고 근데 10km를 뛰겠다고 했다는 것도 너무 대단해. 그냥 5km가 편하면 5km만 뛰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닌가? 진짜 존경스러워요. 나 운동 너무 싫어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동안 한계를 깨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달리면 호흡, 자세 등이 금방 흐트러진다는 걸 몸소 깨우쳐갔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졸거나 집 가다가 저도 모르게 힘이 풀리거나 발톱이 빠지는 등 연습하는 동안 여러 해프닝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러닝을 계속하면서 기록이 점차 좋아지는 걸 확신할 수 있었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기록을 30분대로 줄여보기로 내 한계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0분 동안 10km를 뛸 수 있다고? 1km를 3분에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안 쉬고 달려야 그 정도가 나오는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중학교 때인가? 체력장 같은 걸 하잖아요. 학교에 운동장이 없어가지고 분당에 탄천이라고 하천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나라에서 땅바닥에 킬로미터 재서 표시하는 구간이 있거든? 거기서 500m를 선생님이 끊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뛰어오라고 해가지고 1km를 쟀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1km 뛰었다 그러면 뭐 운동장 10바퀴 뛰었다 뭐 막 이런 식이면 진짜로 1km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진짜 정말 1km였어요. 국가가 인증한 1km였어요. 그래서 나는 저 1km를 3분에 뛰라고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얘긴지가 갑자기 막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 그때 내가 그거를 10km 10번을 한다고 이거를? 이게 말이 되나? 싶어가지고 지금 너무 이거 읽고 있는데 존경스러워. 대회 당일날 달릴 때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평소보다 빠르게 호흡이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페이스가 조금씩 꼬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러닝할 때 루틴처럼 듣던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운 좋게도 스스로 페이스를 되찾기 시작했고 달리면서 발이 가볍게 느껴졌어요. 저는 스스로 이거 해볼만하다. 나 이거 할 수 있겠다 라고 되새기면서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렇게 꼬린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구르면서 올림픽 공원 한가운데에서 대자로 뻗게 되었고 정신줄을 잡으면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38분 41초 03 30분대로 들어왔네. 적힌 기록을 보면서 깼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연습이 헛되지 않았고 도움이 되었다는 걸 느꼈으며 목표로 잡았던 한계를 깨트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계를 깨트렸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다시 바로 들어 누웠고 정신을 차려서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편의점에 가서 라면이랑 떡볶이를 먹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느껴졌었습니다. 이 메달이 저에게 소중한 이유는 그동안 깨트리기 힘들다고 생각한 한계를 스스로 끊임없이 도전했고 마침내 한계를 깨트렸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이 그 뒤로 여러 가지를 도전할 수 있게 되는 발판이 되어주었어요. 아니 이거를 해냈단 말이야?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 음악을 먼저 듣고 올게요. 음악에 슈신이 붙어있어요. 달릴 때 항상 듣던 노래 신청합니다. Fall Out Boy의 피닉스. 다음 사연 또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사연 라디오 1회차 축하드립니다. 저번 사연 라디오 때는 기회를 놓쳐서 사연 신청을 못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기회가 되었네요. 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물건을 소개하는 거라니 뭔가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무튼 오늘은 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물건 중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바로 제복입니다. 인생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인생의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한 걸음 앞에서 누군가는 성공 직전에서 시작하는 삶을 살잖아요. 저는 시작점이 남들보다 많이 뒤쳐져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크게 실패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드라마에서 봤던 일들이 저한테는 일상이었어요. 이곳저곳 이사도 다니고 빚 독촉을 하러 온 사람이 집에 찾아오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시면서 저녁 늦게 들어오시고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부모님 따라서 살다 보니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첫 수학여행 때 처음으로 집이 가난하다고 느꼈어요. 다른 친구들은 놀러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다들 들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어머니께서 수학여행 안 가면 안 되냐고 했거든요. 집이 힘들어서 수학여행비 20만 원을 대줄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수학여행을 안 간다고 하니 선생님께서 교무실에 불러서 수학여행을 왜 안 가냐고 물어보시는데 도저히 집에 돈이 없어서 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으로 살면서 서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1년 정도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가서 수업도 안 듣고 잠만 자고 혼자 PC방 가서 멍하니 게임만 하고 담배도 손에 대보고 물론 한 번 빨아보고 그 뒤로 안 하긴 했습니다. 집이 너무 싫어서 가출도 했었어요. 그러다 중학교 졸업할 무렵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위암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치료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엄마는 걱정 말라고 하셨는데 누구보다 힘들어 보이셨어요. 밤에 혼자 울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내가 악착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리고 안 되는 머리로 죽어라 공부했어요. 남들이 말하는 스카이는 못 가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어요. 몇 시간 동안 공부하고 밤새서 공부도 해봤어요. 엉덩이에서 피가 나오는 날도 있었어요. 그렇게 공부했더니 저한테도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육군사관학교와 해양대학교, 저한테는 이 두 개의 길이 보이더라고요. 안정적으로 부모님께 손 빌리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두 개의 대학이었죠. 그리고 제복을 입을 수 있다는 건 덤으로 좋았죠. 해양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사관학교는 더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었죠. 그렇게 며칠 고민하다 선택한 곳은 해양대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네 성적에 왜 거기를 가냐고 비아냥대기도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입학할 때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좋아하셨거든요. 해양대에 입학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진 못했지만 나름대로 재밌는 대학 생활을 했어요. 전공 공부도 하고 새벽에 생활관에서 빠져나와 술을 진탕 먹고 다음날 6시에 아침 구보하고 연애도 해보고 그러다가 선사로 실습 나가서 1년 동안 배에서 어프렌티스 엔지니어로 뱃사람 생활도 했어요. 부모님께 손 한 번 안 벌리고 대학에서 용돈 벌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졸업하고 나선 선사에 취직해서 6개월간 배에서 서드 엔지니어로 생활도 했습니다. 그때 본 월급은 부모님께 거의 다 드렸어요. 집안을 살리는데 저도 힘을 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 지난 지금은 집안의 빚을 모두 다 갚았습니다.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저도 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지금은 사회에서 열심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생각하니까 이것저것 쓰다 지우기를 반복하고 다시 읽으면서 이상한 건 없나 체크하면서 글을 썼네요.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더 힘든 일도 많았거든요. 방황하면서 범죄도 저지를 뻔하기도 했고요. 그냥 라디오 신청해야겠다고 마음먹어서 쓰는데 잘 쓴 건지 모르겠어요. 처음 탄 배에서 다쳐서 그 뒤에 뱃사람 생활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방황을 하다가 대학원에 그리고 또 방황하다가 코랄단이 되었습니다. 사진은 오랜만에 입어본 정복이랑 예전에 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은 많이 뚠뚠해져서 옷이 안 맞아요. 아이고 우여곡절이 많았구나.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근데 굉장히 잘 이겨냈네요. 너무 기특하고 너무 고생이 많았네요. 와 근데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어쨌든 공부라는 건 진도가 있는 거라 앞부분을 모르면 뒷부분에 나가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 그러면 내가 뭔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그 과정이 너무 어렵고 공부는 스킵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먹어도 중간에 다시 포기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어렵다는 거 너무 잘 알아서 아니 육사 붙을 정도면 공부 진짜 잘하게 된 건데 너무 멋지게 살았네요.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요. 아이고야. 아이고 그랬어? 옛날 생각났는데 좋았다는 건 그래도 정말 지금 너무나 잘 돼서 지금 나한테 써줬던 이 유쾌하지만은 않은 옛날 일들이 다 추억으로 여겨질 만큼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거죠? 너무 잘 됐다. 그렇게 잘 된 게 본인이 노력해서 읽어낸 거잖아요. 그게 진짜 너무너무 멋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연 라디오 1회의 모든 사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재밌었나요? 사연이 보내주신 코랄단 모두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할 때마다 저도 되게 이런 사연이 있는 게 너무 재밌고 채팅창 반응도 그렇고 여러모로 다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다음을 기대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1등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너무 멋지게 살아내면서 방황하던 끝에 코랄단이 되어준 우리 제복을 보여준 사연자님을 1등으로 선정할게요. 보통은 제가 저번에는 취미를 갖고 싶다고 해서 차 마시는 취미를 얘기하면서 차를 선물해 줬었는데 이번에는 제복을 주제로 이런 사연을 내준 코랄단한테 제가 뭐를 선물하면 좋을까요? 제복 코스프레요? 저요? 아니면 그분이 잠깐 코랄단에게 제복 코스프레를 시키라는 거야? 아니면 모라라가 제복을 입어주는 걸 선물로 주라는 거야? 제복 입은 실사 모라라 포토카드 같은 거 보내라는 뜻인가요? 에이
아니야 뭐 으흐흐야 아니야. 이렇게 멋진 사연에 대한 결말이 으흐흐한 사진을 보내세우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아 정말 열심히 살았고 너 정말 이렇게 대견하고 기특하고 너를 응원해. 그러니까 내 으흐흐한 사진을 보여줄게.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상하잖아요. 아이 참. 자 그러면 오늘 제복 코랄드는 1등 소식을 마지막으로 사연 라디오 1회 성공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코랄드 분들 다들 너무 감사하고 유튜브로 봐주시는 분들도 고마워요. 안녕.